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18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는 다수의 경주가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접전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변 발생 소지가 높은 경마일로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해당 경주의 복병 전력까지 저희가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경주 자체에서는 빠른 마패를 모두 피해왔고 9번마 글러리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스피드만으로도 충분히 선두권 장악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 가져갈 수 있는 전력 강조를 드리겠고요. 5마 창성 럭키가 기본기 자체에서는 가장 싹수가 앞서 보입니다. 중간 이후에 몰아주는 주폭의 여유는 충분했기 때문에 부정으로 주기가 늘어지긴 했지만 훈련 상태 이상 없었던 5마 창성 럭키 기본기를 가장 높게 평가해야 돼. 자, 이번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온 2번 구름왕자는 선행 강공 작전이 충분히 주요할 마필로 예측이 됩니다. 후미에서 막판에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좋았던 3번 레이먼드.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더욱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말로 예측이 되고요. 이 말이 외곽 게이트로 밀리긴 했지만 다행히 선행만 고집하는 말이 아니고 선입 후에 뒷심발이까지 되는 말이기 때문에 8번 스피드 영웅이란 말도 정상 출발이라면 더욱 빠른 모습 보여줄 것이고 앞선 버틸 가능성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4번 오케이 퀸, 모래를 맞으면은 조금 덜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상을 위한 방법은 오로지 모래를 안 맞는 선행이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적인 기수 안장인 김태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2번 센터포바라고 한다면 충분히 따라가고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 쪽 2번마 아멘다를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직전 대비 좀 더 약해졌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의 조건, 한 템포 빠른 탄력과 전기를 기대할 수 있는 후차권에서 9번 페네트로의 최근의 적응력이 가장 눈에 띄죠. 선입에서의 기본기가 꾸준한 전력으로 공백 이후 성장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변화가 약간은 더딘 6등급 3세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달리 말하면은 최근 강한 편성구도 속에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던 말들이 이번에 편성 혹이 맞나 입상 찬스를 도래한 마필 여러 두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입상 가능권들이 압축이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1경주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스타트 제가 해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급 착순에 걸려있는 말, 현등급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는 경험이 있는 말은 1번 한일 달빛과 6번 베스트 레벨 두 마리의 말이 있겠죠. 1번 한일 달빛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적이 있었던 말입니다. 기습을 당하면서 좀 아쉬웠었던 그냥 올라오는 좀 밋밋했던 걸음이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인코스 진입에 다시 한번 선입 더 앞서서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다소 느린 흐름을 만났다는 절호의 찬스가 이번 경주 순위 상승에 이어서 멋진 승급을 노릴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지네요. 6번 베스트 레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6번 게이트로다가 다소 인코스로다가 진입을 해 있는 데다가 선입권 전력으로서의 가장 자신 있는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역시 느린 흐름이 유리한 전력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말은 9번 이스크라죠. 이스크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비록 10마신 차이로 3위에 그치고 말았었던 조금 아쉬움이 컸었던 전력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만큼 상대마가 매우 강했다.
라는 부분. 이번에는 정말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는 부분이 가장 점수를 줄 만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8번 정문아이 같은 경우 직접 무거웠던 주로에서 훈련 시의 성과를 실전 순위 상승으로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복병권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구도는 뭐 보는 시각이나 전개 자체가 똑같이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협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선행 가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입상이 실패 자체가 선행을 못 나섰던 것이 부진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정도의 상대 편성에서 인코스인데 선행 못 나가면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 한일도 믿고 있고요. 이스크라 말씀해 주셨던 베스트 레벨까지 함께 응원합니다. 정문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몰아붙이는 주폭이 있다라면 그 같은 맥락에서 판단했을 때 7번만 와니케이란 마필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초속 자체가 빠르진 않습니다만 최근 빡빡했던 편성 자체에서 힘을 보여주면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이라는 와니케이도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이 마필은 언급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비슷한 능력치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 와니케이, 8번 정문아이 두 마리 모두 아직까지 실전에서 확실한 변화라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전력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복병권의 말들이기 때문에 당일 상태로다가 평가를 내리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중심마에 대한 생각 김재우 의원과 일치합니다. 1번 한인달빛 선행 찬스를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9번 이스크라 같은 경우도 6월에 비해서 스타트가 많이 개선된 모습. 직전에도 사실 충돌하면서 스타트가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도 이 정도 모습이라면 좋은 자리 선점해서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8번 정문아이 같은 경우도 계속 외곽으로 전개 꼬였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7번 와니케이가 후착 도전말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직전에 내 외측으로 계속 기대면서 출발 자체가 실패한 말입니다. 여기에 그 직전 경주 6월 24일 경주도 점프하면서 출발을 실패했고 또 5월 26일에는 충돌하면서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계속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출발이라면 1번 한일달빛과 가장 초반에 스피드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경합 없는 이번 경주에서 버텨낼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7번 와니케이라는 말도 저도 계속해서 눈길을 끌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앞선 공략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말은 데뷔 이후에 단 한 번도 무난한 출발을 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에 과연 제가 모험을 해봐야 되나. 직전 2번 게이트에서도 출발 자체가 좋지 못했었던 말이 직전에도 출발 훈련은 충분히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과연 출발 훈련하고 이번에 갑자기 출발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네, 전반적으로 1번 한일달빛은 세 위원 모두 중심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난 4월 29일 날 1번 한일달빛은 선행 강공 작전으로 1200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최근에는 모두 선행 나서지 못했고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 3선 외곽 돌았고 막판에 그래도 끝걸음에 날카로움을 보였습니다. 헌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발 빠른 말이 없어요. 1번 한일달빛이 무리 없이 선행을 받아내야 되는 조건이고 자, 입상한 자리는 충분히 지켜낼 것으로 봅니다. 자,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말이 7번 와니케이죠. 와니케이가 늦발기도 있고 기대는 악벽이 좀 심해요. 직전에도 이제 발주 이후에 내측 기대가 충돌이 있었고 초반 출발 후 400m 지점에서 타마필에 좀 방해당한 여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고 하지만 막판 끝걸음은 좋았습니다. 이 김지영 의원 지적대로 갑작스레 이제 발주가 좋아지고 주행 안정화가 이번 타이밍에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 자,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직전 이 출발 이후 전개가 처진 부분이 내측 기대과 추돌 여파였기 때문에 초반 정상적인 발주만 이루어진다면 7번 와니케이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9번 이스크라도 직전에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보였고 착승권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9번 이스크라의 선정 기대치 충분해 보이네요. 네, 1경주는요. 편성 5기 만났고 전개까지 가장 유리하죠. 선행 나서야 돼요. 1번 한일달빛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안말 한정 경주를 펼쳐지는 서울 3경주입니다. 단거리 충분한 검증을 받은 전력, 5등급에서도 쟁쟁한 마필들이 많은데 6등급 직전 굿바이 무대 우승하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사의 마필에게도 충분한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베스트 메이드란 말을 한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6월 23일 경주 당시에 상태가 매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드렸고 그 당시에 중심마로 강조를 드렸던 말인데 좀 아쉽게 3착에 머물렀습니다. 직전 경주는 최상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로 돌렸는데 이번 경주 앞두고 훈련 모습이 다시 매우 올라왔습니다. 1번 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1000m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만한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말 4번 다문엔젤입니다. 직전 빠른 말 많은 경주에서 여유 있게 선행을 나서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고 여기에 버티기에 성공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의 스타트 능력의 선행이라면 이번 경주도 버틸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5번 스피드 요한 같은 경우도 이름답게 스피드가 매우 좋은 모습인데 직전에는 선행을 나서긴 했는데 매우 심한 경합 끝에 결국엔 막판에 좀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4번 다문엔젤과 앞선에서 장을 겨룰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러블리 누트라는 말도 매우 눈길이 가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을 못 나서고 따라가면서 선입전개를 했지만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선입전개도 가능한 말인 만큼 이번 경주도 선행이든 선입이든 충분히 막판에 뒷심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상태가 올라왔고 전개까지 유리한 1번 베스트 메이드를 중심으로 선행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4번 다문엔젤과 5번 스피드왕 여기에 선행 선입 자유로운 7번 러블리 누트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가는 바입니다. 1000m이다 보니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 저는 그중에서 특히 7번 러블리 누트의 변화된 발걸음에 대해서 무엇보다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직전 경주 비록 6등급 고별전이었고 하위 등급 경주이긴 했습니다만 휴양 이후에 확실하게 걸음에 변화가 와 있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인코스였기 때문에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이 말이 낙승을 거뒀던 것이 아니라 걸음 변화 탓이었다라는 거. 승급전에서도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다라고 저도 강조를 함께 드려보고 싶고 4번 다문엔젤 역시 데뷔 이후에 이제 드디어 실전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 5번 스피드 여왕도 직전에 선행을 나서면서 기승전결 3위를 먹은 그 처분을 받았던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비드 기사 호흡을 얻친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저는 무엇보다 1번 베스트 메이드가 눈에 띄네요. 최성진 의원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심지어는 직전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1번 베스트메이드 이번에는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1번 게이트일 때만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렸지만 훈련 모습이 매우 좋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1번 게이트라는 게 사실 꼭 게이트를 떠나서 이 편성 구도상 1번 게이트든 2번 게이트든 안쪽 선입 전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매우 전개상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더더군다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금상첨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베스트메이드가 입상과 우승을 거둘 때 모든 전개가 선행이었거든요. 모래를 안 맞는 전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다문엔젤이라든가 러블리누트, 스피드 여왕까지 모두 선행형 말들입니다. 안쪽에 갇힐 위험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도 축으로 선정을 해주신 이유.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번 경주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4번 다문엔젤, 여기에 5번 스피드왕, 7번 러블리 누트까지 매우 빠른 말들입니다. 갇히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안쪽에서 최적 효율적인 힘 안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편성이라고 판단하고 6월 23일 경주도 마찬가지로 1000m였다면 아마 입상이 가능할 정도의 걸음이었는데 다만 막판에 좀 무뎌지는 모습이었고 인게이트 최적 전개가 분명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을 6월 달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의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최성진 의원님의 노림수 있는 선택도 이해가 갑니다. 그 최선의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분석 자체의 모습에 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7번은 러블리루트를 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직전에 편한 선행 절대 아니었죠. 송함준이 선행을 인코스에서 나갔고 러블리루트가 2선에서 직선까지 싸웠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7마신이고 이 경주 치르고 이후에 송함준은 다음 1000m에서 입상을 하죠. 그만큼 스피드가 그만큼 그때 경주가 흐름이 좀 빨랐다고 평가를 해서 전 러블리루트를 높게 평가합니다. 뭐 이번 스트롱라이트라는 마필 자체가 직전 승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입권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게이트의 여건 충분히 살려볼 수 있다 평가를 해보고 있고요. 3번은 소중한 성불이 오히려 1000m 줄어든 거리 직전 빠른 페이스에서의 최대 이변이긴 했습니다만 단거리 선입력은 1번 베스트메이드와 같은 전개를 충분히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을 한번 지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마필만큼은 꼭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6번만 끌어주는 손이죠. 데뷔 초에는 발주가 좀 매끄럽지를 못했던 단점들 때문에 실전의 연결 자체, 성적으로 연결 좀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최근엔 참아주는 전개, 선두권 전개, 선입 전개 모두 다 극복해주면서 직전 경기 오랜만에 입상을 거뒀습니다. 레이스 흐름을 끌어주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지만 4번 다운 엔젤도 선행 못 나갔을 때 코너에서 삐지는 습성도 계속 보여줬었고 뭐 스피드 여왕도 선행 못 나갔을 때 뭐 러블리루트도 마찬가지지만 끌어주는 손이나 마필 자체는 그에 구애받지 않고 한 발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 연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배제했다기보다는 5도의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이제 선순위, 후순위 뭐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할 때 어쨌든 전개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한 선불 같은 경우에 직전에 최적 전개, 제가 지금 1번 베스트메이드가 이번 경주에서 전개라고 예측하는 선행마 뒤에 최적 인코스 전개, 이걸 소중한 성불이 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었다고 판단하고 마찬가지로 끌어주는 손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에 이 베스트메이드와 같은 경주에 출전했는데 이 베스트메이드는 전개가 꼬였고 이 끌어주는 손은 전개가 아주 좋았습니다. 최적 전개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 과연 최적 전개를 누가 해내느냐 싸움인데 올라오는 말 중엔 1번 베스트메이드가 끌어주는 손보다 이번 경주만큼은 전개가 더 유리할 것이다. 직전과는 좀 반대의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끌어주는 손의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고 함께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 5도의 마지막에 배치한 만큼 분명히 추임력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네, 뭐 6번 끌어주는 손은 이제 질주성의 다변화를 가져가며 직전에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아쓰는 추입 전략으로 단거리를 극복해낸 전력이죠. 7번 러블리루트가 드디어 직전에 마방 이적 이후 첫 경주 1억 8천 고가의 몸값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됐고 막판에 착차버리며 첫 입상, 첫 승을 달성했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국악자극판과 혀 보정권 승인장구 착용으로 자 1%의 그러한 단점까지도 보완하고 출전하는 만큼 승급전에요. 7번 러블리루트 다시금 연투 기대치는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9번 여우리가 있습니다. 데뷔 초에 단거리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였는데 한동안 구절염으로 오랜 부진에 빠졌었지만 직전에 완벽하게 회복했죠. 당시 한양공주가 이끄는 하이페이스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1200거리 입상을 했습니다. 병력력 벗어나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였던 9번 여우리 충분히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최성진 의원, 이 9번 여우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여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00m 이번 경주에서 선행형 전개로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뭐 추입을 꼭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입해서 성적을 내기까지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앞선에 워낙 두터운 경주, 경합이 심한 경주이기 때문에 이 외곽 게이트라는 이 단점이 발목을 좀 잡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추입마루는 안 봐요. 직전처럼 그 선두마들이 이제 경합, 직전에 뭐 경합 안 했지만 이번에 뭐 4번 다몬 엔젤, 5번 스피드 여왕, 뭐 7번 러블리루트가 이제 선두권을 촘촘히 이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9번 여우리는 오히려 2선 처진 곳에서 심한 배 선입전이 가능해 보여요. 그런 전개가 나진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1번 베스트메이드와 3번 소중한 성불이 그 자리를 먼저 선점할 가능성, 게이트 이점 때문에 그래서 제가 1번 베스트메이드를 중심마로 선정한 경주이기 때문에 9번 여우리까지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3경주는요. 코스 2점에 1번 베스트메이드, 일치월장하고 있는 비싼 말이죠. 7번 러블리루트, 2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현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4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등급 무대 다소간 기복을 보이는 말과 직전 우승 이후 승급 나서는 상승세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하위 등급 단거리 레이스인이 만큼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 입상 성패가 가려질 경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현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서울 4경주입니다. 사실 예전에 유튜브에만 방송 추천 경주가 나갈 때는 살짝 내용을 숨기기도 했는데요. 자,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추천 경주이니만큼 시원하게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패인이 분명한 말들의 경주입니다. 그 패인들에 대한 분석 내용 먼저 짚어보시죠. 우선적으로 2번 Undefeated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가 불리했던 주로 속에서 누네스 기수가 현명하게 외곽을 추입으로 응수하면서 3위라는 최선의 성적을 낸 바 있죠. 직전 경주에서는 오히려 인코스에 갇히면서 조금 어설픈 선입 전개가 실패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더 보여줄 걸음이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고요. 승급 착순 상황에서의 좀 아쉬운 대목이었다라는 부분과 마방의 급작스러운 이전이 분명히 있었던 그 한 주간이었죠. 리카디 조교사가 갑작스럽게 목요일 날 마방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훈련 패턴을 가져가고 있고 골맞게에서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언디피티드 2번 게이트면 그냥 선행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6번 백두의 전상 직전 경주는 역시 누네스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는데 직전에 누네스 기수가 이 말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하고 탔던 것 같아요. 말이 스스로 가는 걸음을 그대로 처음부터 유지를 시켜주면은 계속 갑니다. 직전에 누네스는 견제를 하기 시작하죠. 말에 대한 자신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말은 제어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서 자소간에 힘소진이 계속 소요가 되면서 결국 라스트에 힘을 쓰지 못한 채 3위를 밀리고 맙니다. 그 부분을 만회하고자 다시 한번 재기승을 하고 있는 누네스라는 부분, 의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을 말 5번 백투백, 거세 이후에 분명한 회복세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좀 더 큰 덩치에 좀 낭창되는 걸음 때문에 크게 걸음에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거세 이후의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인마호흡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몰아줘야 한다는 부분, 빅투아로 기수의 그 파이팅이 기대가 되는 대목이고요. 9번 금화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기대보다 더 뛰었던 데뷔 전의 걸음, 그때보다 힘이 더 붙은 승급전의 현재 상태 보다 나은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나머지 말들보다는 한 수 위, 패인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뚜렷한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2번 언디피티드와 6번 백두의 전사 그리고 9번, 5번까지 이 말들의 선전을 먼저 기대해보는 서울 4경주였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방송 추천 경주 성공을 기원합니다. 역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뭐 언디피티드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우위의 마필로 저 역시도 함께 호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선행 가도 좋지만 직접 무엇보다도 코너에서 방해를 받은 여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이번 경주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겠죠. 말씀해 주신 후차권의 마필들도 모두 동의를 하는데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선입권 가담 능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7번마 전복 캡틴이란 전력입니다. 6월 달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외선에서 정말 강한 추진 속에서 빠르게 가담을 했고 우승으로 승급을 했어요. 직전 경주에는 기존에 보여줬던 전개보다 좀 수월치 못한 전개 속에서 좀 불리한 외선을 돌면서 타이밍을 좀 뺏겼지만 그래도 끝걸음을 남겨왔습니다. 승급전 안쪽에 말씀해 주셨던 언디피티드라든가 백두의 정상 선행권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충분히 초반 추진에 따라서는 자리 선점 여부에 따라 자리 선점뿐만 아니라 힘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 7번 전복 캡틴에 대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행을 나갔을 때는 에이 설마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버티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승급전에 저 역시도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에 그 임기훈 기수가 기승 뭐 자세가 틀렸다거나 경주 운영에서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말 자체가 현 등급의 흐름을 쫓아가기가 약간 버거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현 등급 5등급에서는 한두 번쯤의 적응기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두 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번 언디피티드에 대한 생각은 김재웅 의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번 경주 의심할 여지가 없는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고 또 말씀해주신 5번 백투백, 6번 백두의 정상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7번 전복 캡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 경주 가능성이 높은 말로 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백동희 의원과 의견을 함께하면서 나머지 앞서 언급한 3마리에 대해서 김재웅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뭐 이번 DPTD는 이번에 마방 이적 이후 이제 정상적인 훈련 패턴으로 소화해 있고 코스 안쪽에 강공선행 작전 충분히 주의할 듯하는 6번 백두의 정상도 눈에 쓰기 수의 재기승. 7번 전복 캡틴은 직전에 좀 모래를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건지 시종 외선으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쳐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졌다고 보는데 이번에 모래 피한 자리로의 적절한 위치 선정과 좀 전개를 스마트하게 좀 풀어준다라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자, 서울 4경주는요. 직전 입상 실패의 원인 정확히 알고 있는 요 2번 언디피티드를 놓고 김재용 의원 방송 추천 경주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에 이번에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당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김지경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1200m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외곽 12번 강촌의 별. 과연 선행은 나설 수 있을까요? 4번 명품 보배도 빠르고 선두권이 촘촘히 빠르게 진행되는 구도 속에 과연 어떤 말이 선입권에서 참고 한 발 혹은 가장 스마트한 전개를 펼쳐내며 입상한 자리 도전할지 지금부터 그 부분 종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풀게이트 4등급이죠. 단거리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전력들, 선행을 성공해야지 좀 더 잘 뛰어지는 전력들을 좀 몰아놨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어떤 준비 속에 어떤 전개를 펼칠지 누가 더 전개가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구도이기도 합니다. 선행권에서 이제 좀 더 기대치를 보일 수 있는 마필도 보여지지만 선입권, 좀 밀린 선입이라도 이 흐름 속에서 마지막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 마필이 좀 더 위에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전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인 4대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1번, 6번, 8번, 12번 이 4대의 마필들이 직선까지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되는 경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반부 선행권이 굉장히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됐었는데 우선적으로는 뭐 4번마 명품보배란 마필도 있고 5번마 봄비스킹이란 마필 그리고 외곽 쪽에서는 9번 쾌한예봉산 3두도 빠르죠. 그리고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6번마 미라클 한센이라던가 최외곽에 포진되고 있는 강촌의 별까지 이 5두의 마필들이 의지에 따라서 선행을 누가 갈 수 있는지에 따라 선행 자체가 분명하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에 대한 여파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전력들, 선행을 수월하게 나설 수 없는 마필들도 분명히 보여지고 이 중에서 유리한 마필은 딱 2두죠. 6번마 미라클 한센과 12번마 강촌의 별. 이 3대의 전력들은 선행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압박 자체를 쉽게 버텨내기는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이 2대 마필들이 의지에 따라서 선행과 2선의 전개가 이루어질 텐데요. 두 마리 마필이 앞선에 좀 더 형성해 줄 가운데 안쪽에 있는 1번마 대행대박 그리고 다소 밀린 선입이 되겠지만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전력 8번마 위닝윈이 차분하게 선추입권 타이밍을 잡아갈 구도로 판단합니다. 자, 6번, 12번, 1번, 8번, 4두의 전개 속에서 결국 이어질 텐데 가장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한 발을 기대하고 있는 전력은 바로 마지막에 언급드렸던 8번마 위닝윈이라는 전력이에요. 데뷔전은 선행, 두 번째 경주에서 선입, 연속 입상을 차지하면서 현등급에 진입을 했었죠. 거리가 늘어나고 빠른 페이스를 만나면서 자기가 원했던 전개를 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이어졌고 꾸준하게 경주에 적응력을 펼치면서 최근은 따라가는 이 경주의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하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경주 차분한 흐름 속에서 마지막 몰아줬던 주폭의 여유, 빠른 페이스였던 것을 감안해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이번 경주도 선행권 자체가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구도로 판단하는 만큼 중반 이후에 한 발의 여유가 주어진 8번 위닝의 선전은 다시 한번 기대치를 가지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6번마 미라클 한센의 최근의 안정감이 가장 눈에 띄죠. 데뷔전을 1300을 선택을 해서 좋은 주폭을 보여주면서 능력을 입증해줬던 전력인데 열창으로 좀 주기가 늘어졌던
경주 자체에서는 기복을 보였다 하더라도 휘양이어 다시 한번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선입 한 번 그리고 직전에서는 강한 추신수의 선행에 성공하며 연투를 이어가고 있죠. 계속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번 경주도 선행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대와 또한 선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라클 한센은 후차권에서 가장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마필로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2번마 강촌의 별은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보여줄 스피드가 강한 전력이기도 합니다. 직전의 경주에서는 분명히 선행을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경주 자체에서 의미 없는 마필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선행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래도 놀라웠던 것은 상대 마필과 충돌하면서 선입을 따라갔음에도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중간권에 갇혀 있는 것보다 외선에서 강한 추진 속에 선행을 장악하든 아니면 선행에 가까운 이선의 전개를 펼쳐준다면 강촌의 별이라는 마필 역시도 상태 자체는 가벼웠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안쪽에 있는 일본 대행대발의 마필 역시도 선입 가능성은 열어두어야겠죠. 역시나 선행과 선입으로 6등급과 5등급 연속 우승을 거둘 만큼 기본기가 좋았던 전력인데 현등급 진입 이후 부진이 좀 심했습니다. 서서히 살아나는 스피드, 직전엔 거리가 늘어서 부진했다 하더라도 줄어든 1200, 적인 거리에서 인코스 최적이라면 가벼운 모습 유지해줬던 일본 대행대박도 관심이 필요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 다시 한번 직전과 동일하게 추입의 타이밍, 선추입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이죠. 8번마 위닝인을 필두로 6번마 미라클 한센, 최외곽 12번마 강촌의 별, 모처럼 코스와 거리 조건이 좋아진 1번마 대행, 대박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갈까요? 12번 이 강촌의 별, 언제까지 선행만 고집할 것이냐. 자, 이제는 좀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이제 엿보이기 시작했고 향후 중장거리 롱런하려면은 굳이 단순한 선행마로만 그 각지를 질주성을 굳힐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4번 명품 보배도 빠르고. 그래서 백동일이라는 선두권 흐름 빠르겠지만 중후미에서 차분하게 참고 한 발 질주성의 변경에 성공한 8번 위닝윈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성진 의원 12번 강촌의 별이 선행 나설 것으로 예측을 하시나 봐요. 가장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경주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번 강촌의 별이 MC께서 말씀하셨지만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엔 이 강촌의 별이 뛰었던 이 경주가 단거리 빠른 말이 총 출동했던 거의 이런 편성은 보기 힘들 정도의 편성이다라고 했던 그런 편성이었고 거기에 하필이면 또 충돌하면서 출발 자체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순간 스피드로 선입권에 가담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오히려 최외곽 게이트에서 방해 없이 밀고 나가면 선행은 꽤 수월하게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나선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백동일 의원께서 강조해 주신 8번 위닝이는 굉장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웰빙 스토리란 말도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월 14일에도 경주 당시 그 당시에 상태가 매우 올라온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강조드렸고 이번 경주 앞두고도 상태가 매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병으로서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9번 케안예봉산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사실 도주성 전개를 하던 말인데 6월 16일에는 빠른 말 보내놓고 차분한 선입 전개 후에 뒷심까지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또 선행을 나서서 굉장히 좋은 스피드도 보여줬고 선행 선입이 자유롭다면 이번 경주에 차분한 선입 전개라면 뒷심 발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케안예봉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경주에서 무조건 적응 검증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마필에 대해서는 김동숙 씨가 인터뷰했던 것도 그랬었고 마필의 습성까지 한번 제가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요. 케안예봉산은 김동숙 씨도 그랬었죠. 초반에 힘을 쓰면 마필이 직선에서 힘을 안 쓴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얼마만큼 힘한배를 해나가느냐가 이 마필인데 가장 키포인트라고 말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해줬던 6월달의 경주 외선에서 추진 없었어요. 가볍게 말 가는 대로 놔두면서 직선 한 발 썼었고요. 직전 선행광고 유심히 보시면 초반부터 추진 하나도 하시지 않습니다. 반빠른 마필이 전혀 없어서 그냥 가볍게 잡고 가면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버텼던 거지 이번 경주 선행도 힘들어졌고 선입도 좀 애매해진 상황인데 힘쓰는 포인트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이번 경주에서 추입으로 활약하기도 힘든 케안예봉산이라면 전개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전 이번 경주에서 검증의 세력으로 판단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위원의 추천 마번을 보면서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되네요.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위닝인처럼 딱 선입형 추입 혹은 추입이 되는 말 위닝인 딱 놓고 선행말들 주룩. 선행말들 니들끼리 딱 싸워서 이기는 놈 우리 편. 딱 이런 구도거든요. 저도 그런 그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외곽으로 밀려있는 12번 광천의 별보다는 6번 미라클 한센이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지금 이 편성에 나와 있는 말 중에서 선행을 나서야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말은 의외로 6번 미라클 한센과 12번 강촌의 별 이 두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저 역시 8번 위닝인의 선입 혹은 추입에 대한 가능성, 그 스피드, 단거리 충분히 통한다라는 부분 점수를 주고 싶고요. 9번 쾌한 예봉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들었으니까 논외로 하겠는데 4번 명품 보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마르기는 합니다만 이 현등급에서 충분히 우승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말인데다가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마번은 선행을 나서는 미라클 한센과 선입도 되는, 따라가도 되는 말들의 추천이거든요. 즉 4번 명품 보배는 선행을 나서면 유리하겠으나 선입이 되는 유형이다라는 부분, 4번 명품 보배의 가능성 듣고 싶습니다. 미라클 한센을 강하게 보고 있다라면 명품 보배를 세게 볼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44조에서 미라클 한센과 동반 출격을 했는데 명품 보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배통과 열창 때문에 16주 만에 출전입니다. 더군다나 훈련 자체에서도 아직까지 고개가 높았던 모습을 유지해줬던 좀 변화 자체가 큰 모습을 훈련에서의 완벽한 완성도가 좀 떨어졌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미라클 한센을 도와줄 수 있는 운영을 해줄 수는 있다고 평가를 해도 미라클 한센을 넘어서는 전개를 해서 입상을 가져간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어서 저는 명품 보배가 당일 정말 최상의 상태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미라클 한센의 선전을 좀 기원하는 경주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주가요. 초반 이제 선행을 어떤 말이 받아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입상 성패를 가릴 것일 텐데 만약에 4번 명품 보배와 12번 강춘의 별이 최단거리 1000m였으면은 저도 큰 어떤 걱정 없이 선행마들을 추천 마번에 선정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선두권이 빡빡하고 1200거리이기 때문에 자,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검증받았던, 이미 능력을 검증받았던 말에게 눈길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번 미라클 한센이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를 펼쳐내는 조건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오경주 편성에서는 가장 전개가 유리하지 않을까 가장 높게 평가하는 말이 바로 6번 미라클 한센입니다. 여기에 9번 쾌한 예봉산, 그렇죠. 힘쓰는 포인트를 초반에 좀 마음을 비우고 타야 된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약간의 끌리는 악벽도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고 잘 초중반 전개를 풀어준다라면 여기서도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8번 위닝인도 그렇고 여기 11번 우라칸이 있어요. 단거리 역시 따라가는 전개로도 출중한 경쟁력을 보였던 말인데 직전에 개인 대염으로 출전 취소가 됐던 말입니다. 이번에 자 공백 이후 출전하는데 훈련 컨디션 크게 하저없는 모습 가운데 역시 이렇게 흐름 빠른 선두권이 촘촘한 레이스에 차분하게 2선에서 참고 따라가면서 막판 한 발이 가능해 보이는 요 11번 우라칸이 있습니다. 백동열 의원, 요 11번 우라칸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마필이 우라칸입니다. 우라칸은 데뷔 초에 이제 외측으로 사행하는, 급사행하는 그 외측 사행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재검도 치르면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순치가 돼 있고 최근 따라가는 전개, 빠른 페이스가 가능해졌던 마필이기도 해요. 근데 6월 달의 경주는 1400이 정말 의미가 없죠. 그냥 출전해봤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직전에 이제 약간의 개인 대미 여파가 발생을 해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훈련 때 보면 잘 뜁니다. 그 개인 대미 여파가 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3등급의 야오스트롬객과 길게 가는데도 마필 자체가 주폭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선입 가능성이 좋은 11번 우라칸 같은 경우에 저 역시도 이번 경기에서 주의해야 할 마필로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11번 우라칸까지. 네, 서울 오경주는요. 흐름 빠른 하이페이스 단거리 오히려 참고 한 발 막판의 역습갈 8번 위닝 위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기는 제가 해설드리겠습니다. 팔두산처럼 편성이지만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이고요. 최근에 빡빡한 편성 구도 속에 전개를 잘못 풀어낸 말이 이번에
유리한 전개를 한결 펼쳐내며 입상한 자리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일단 이 선행 가능성이 있는 말은 7번 정상만세와 4번 베스트 빅토리인데 7번 정상만세는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초반에 적극적으로 인코스 선입을 탔습니다만 막판 한 발 좀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직전 거리는 1,400m였고 선행 선입형 말이 오히려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1,700m 거리. 안쪽에 4번 베스트 빅토리가 직전에 외곽 무리한 선행으로 막판에 무너진 경향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4번 베스트 빅토리가 좀 참고 타지 않을까. 그렇다면 7번 정상만세가 좀 더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조건이고 직전 아쉬운 3착을 충분히 만회할 조건으로 7번 정상만세 우선 강조드립니다. 1번 뷰티풀 아시아가 최근에 계속해서 1,700m 출전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렇죠. 초중반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힘 한 배 이후에 막판 한 발 쓰는데 직전에는 뭐 참아도 너무 참았는지 막판 직선에서 느지막한 스퍼트 좀 아쉬운 이 착순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이번 경주는 뭐 직전에도 베스트 빅토리가 이끄는 페이스였지만 1번 게이트의 단출한 편성, 차분하게 자리 잡기도 훨씬 더 수월해진 가운데 역시 직선 한 발 그 경쟁력, 결정력에 있어서는 1번 뷰티풀 아시아 충분한 능력이 있다 평가를 합니다. 8번 맘껏 달려가 이미 선두에가 적극적인 레이스로 1,700m 입상 전력이 있죠. 지난 4월 22일 날 최근에 연달아 부진 직전에 1,300m 출전 출발 이후 약간의 착지 불량이 있어 초반 전개를 원하는 위치 선점이 실패했어요. 3선 외곽 돌고 늦추입이었는데 자 이번에 단순한 편성에 기본적으로 앞선 가담할 수 있는 초반 중속 스피드를 갖춘 말이고 이미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 이번에 자 8번 맘껏 달려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2번 두만강이 계속해서 이제 기대치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전개 미스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오히려 직전에는요 1,400거리 좀 참고 막판에 한 발 쓰면 좋았을 텐데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걸음이 들러왔다 평가하는데 자 이번에 뭐 직전 대비 2km 감량 혜택에다가 역시 막판 한 발 그 싸움에서는요 2번 두만강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평가를 합니다. 결국 서울 6경주 1,700m 거리는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입상 기대치 높은 7번 정상만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에 말씀해 주신 마필들의 선전 저희 역시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상만세 이제는 뭐 과거 이제 상골절 때문에 그 부상의 여파를 벗어나고 있어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 뭐 두만강이라던가 맘껏 달려의 선전까지 기원을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 살짝 언급만 해주시고 말씀 안 해주셔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3번 베스트 빅토리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직전 경기 재밌게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기수들하고 한국 기수들하고 눈치 싸움도 상당히 심해요. 직전에 대천에이스가 선행 가는 것을 막으려고 베스트 빅토리가 선행을 갔다고 전 평가를 해요. 베스트 빅토리가 선행을 가서 대천에이스를 막고 바로 옆에서 2차전과 기승했었던 마이챔프가 아예 대천에이스를 막아버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걸 뚫고 대천에이스가 나와버렸죠. 동거리 1,700 첫 도전을 무리한 선행 가서 그 정도로 능력을 보여줬더라면 두 번째 적응력 보여줄 수 있는 베스트 빅토리. 어차피 1번 뷰티풀 아시아가 최근 각지를 변경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엔 좀 더 수월하게 편한 선행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인데 베스트 빅토리의 선행력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행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직전에 어떻게 보면 가미가제였죠. 그 안쪽에 있었던 이 대천 에이스를 어떻게 보면은 경합으로 무너뜨리려는 어떤 의도성이 있는지 그거는 뭐 당시 기승 기수만이 알겠지만 오히려 4번 베스트 빅토리는요. 이번에 어차피 빠른 말이 7번 정상만세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7번 정상만세를 보내놓고 힘 한 배 잘 된 선입전이라면은 4번 베스트 빅토리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선행을 나서지 않으면은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 이 4번 베스트 빅토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두만강이란 말을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야말로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선추입 전개를 하면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이다. 어차피 앞선에 나설 말들 중에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검증된 말이 지금 좀 없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지금 편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MC께서 언급해 주신 정상만세의 앞선 버티기 8번 맘껏 달려 선입후의 뒷심바리까지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4번 베스트 빅토리 직전에 이미 백동영 의원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약간 무리한 선행 후에 오버페이스로 무너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차분한 선행을 나선다면 가능성이 있는 말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뭐 전반적인 시각은 비슷합니다. 한 가지 포인트라고 한다면 7번 정상만세, 그다음에 잘하면 이제 8번 마음껏 달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흐름 자체는 느려질 것이 분명한 경주인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베스트 빅토리가 선행을 나설 가능성도 저도 역시 높게 보고 있는데 민명철 위원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 나간다 하더라도 저 역시도 언제든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말로 4번 베스트 빅토리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흐름이 느려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장거리에서는 주의를 해야 하는 말이 있죠. 5번 스페셜 골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 편성에서 아무리 약편성이라 하더라도 라스트 3폴롱을 1300m를 36초대를 끊을 수 있는 말은 유일하다라고 봅니다. 어떠한 경주를 나가더라도 약편성이라도 해도 라스트 3폴롱에 36초대를 끊는다라는 말은 주로 흐름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그 스피드감 자체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5번 스페셜 골드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마체가 좀 약해서 그리고 타이밍 잡기가 좀 까다로워서 경주 운영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오히려 늘어난 거리라고 한다면 이 말이 라스트 직선에서 한 발 재밌을 것 같은데 김옥성 기수와의 호흡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김옥성 기수가 과연 얼마만큼 초반에 또 적극적으로 앞선에 가담할지 앞선은 가담하기는 좀 힘든 말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1400m에 출전했더라면 5번 스페셜 골드 마체도 얇고 자리를 후미에서 차고 나가더라도 코너링부터 가속 붙여가지고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1400이면 가능하겠는데 이 경주거리가 1700이라는 거죠.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이잖아요. 초중반에 얼마만큼 전개를 잘 풀어내느냐에 있어서도 이 첫 도전에 나서는 코너 4개짜리에는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주거리가 좀 알맞지가 않지 않은가. 1400m면 가능하겠는데 1700m는 다소간 이 코너 4개짜리에서는 한번 적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직전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7번 정상만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6경주에 이어서 7경주도 1700m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이 몇 두가 보이고 있고 직전에 오랜 부진 끝에 완벽하게 회복세 보인 전력도 있습니다. 다소 이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4등급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로 보이는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사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10마리의 남아있는 마필들 중에서 사실상 능력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은 분명하다 평가합니다. 이 늘어난 거리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데뷔 초부터 준비를 했던 마필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8번만 원더풀 럭키라는 전력이에요. 단거리 자체에서 한 3번 정도 뛰었었나요? 의미 없었어요. 바로 1700에 도전을 하면서 3위를 차지했고 그때 변화 이후 꾸준하게 중거리 1700에 도전을 하면서 입상력을 넓혀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승급하고 나서 고전도 했지만 적응 마친 이후 직전에 클린업 시크릿이 있었던 하이페이스도 흐름에 초반 스피드까지 밀리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보여줬죠. 준비 자체도 잘 돼 있고요. 편성 자체 그리고 선두권 끌어주는 마필들 강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상대와 전개 조건을 만난 8번 원더풀 럭키는 이번 경주 자체까지는 다시 한번 편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에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우선 눈에 띄는 세력은 바깥쪽 군막 결이라는 전력이죠. 2017년 4월 달에 패출의 여파가 있을 만큼 능력의 기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변화를 보여주면서 마방 이적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백전이었던 6월 달의 경주에서 외선에서 가볍게 흐름 따라가면서 첫 입상을 보여줬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연습 주행 이후 훈련 패턴이 조금 약하긴 했습니다만 상대 틈을 잘 따라가면서 내측 선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조 사이먼 마방으로 이적하고 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훈련 패턴이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이 마방 자체가 워낙에 훈련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을 뿐 마필 상태는 꾸준하게 끌어주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장구 신청을 통해서 과거의 악벽들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훈련 상태까지 올라오는 9번마 결이 직전에 부진 만회할 수 있는 찬스를 판단하고 있고요. 6번마 인천 챔프라는 마필도 정말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능력 미달 첩은 상대 마필 1위 마필과 40마신이 차이가 날 만큼 변화가 더뎠지만 직전 경주에서는 오히려 선두권 2선까지 가담하면서 선두권과 싸워주면서도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선행력에 대한 최근의 모습 안토니오의 기승이라면 좀 더 한 발 가능성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7번마 키마라는 마필도 강급 이후 현등급에 재진입을 하지만 예전 대비 좀 더 빠릿한 주폭 자체는 분명히 변화가 좋아졌습니다. 선두권에서 좀 무리하게 감아서 그 이후에 좀 버티는 전력을 많이 했다라면 직전 경기는 오히려 참아주는 전개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3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상대 페이스가 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이번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7번마 키마의 가능성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8번마 원더풀 럭키를 중심으로 해서 9번마 결이 6번마 인천 챔프, 7번 키마의 선전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마리 마필도 모두 가져갈 수 없답니다. 이 중에서도 압축 최대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백대열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언급해 주신 이 네 마리에 대한 의견이 모두 동의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딱 한 마리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4번 관악함성이란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전개에 따라서 성적이 굉장히 갈리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외곽으로 전개가 꼬이면서 부진했고 5월 19일에는 무난한 전개로 선전을 했습니다. 또 4월 21일에는 또 전개가 꼬이자 부진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누네스 기승이라면 전개를 잘 풀어낸다면 충분히 지금 회복된 컨디션으로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관악항성이라는 마필 자체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계륵, 정말 계륵 같은 마필입니다. 호나 미국산 마필로서 경쟁력을 전혀 보이지를 못해서 결국 5등급 국산 마필들과 싸웠습니다. 국산 마필과 싸워서 3위권 2번을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외산 마필과 다시 붙었는데 안 돼요. 따라가도 안 되고 최적 전개도 안 되고 매번 될 듯 말 듯 아쉬움만 남깁니다. 누네스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눈에 띄어요. 편성 자체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래도 15전을 뛰면서 17전을 뛰면서 결국 입상이 없죠. 이번 경주 상대들 틈을 무조건 넘어설 수 있을 거란 판단은 아직까지도 저는 계륵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네, 계륵이라는 표현을 듣고 보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계륵이라고 하실까 좀 겁이 나는데요. 우선은 백동일 의원 방송 추천 경주 워낙에 좋은 추천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응원을 한번 해보고요.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해주실지 저도 당일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요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백동일 위원도 평소에 상당히 좋아라 하는 기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3번 성은 강자. 계륵이라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실 이 말은 현 등급에서 분명히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선입권,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이 없는 편성이기도 하고요.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3번 게이트의 김효정 기수 안장이라고 한다면 3번 성은강자 재밌어 보이는데 추천을 안 하실까요? 아니면 당일은 혹시 압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당일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김효정 기수 참 좋아했는데요. 했는데요로 갈 것 같습니다. 김효정 기수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기대했던 만큼의 정말 좀 실망감도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성은 강자라는 마필 자체가 호흡기가 좀 안 좋았던 마필이에요. 이제 예전에 후드 성형수를 하고 나서 잠깐 좋아져서 이제 활약을 했다가 최근 흐름을 잘 못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어찌됐든 게이트가 좋아져서 이 마필의 상태만큼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복병의 가치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에 동거리 입상 전력이죠. 8번 원더풀 럭키. 과거보다는 좀 더 2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직전에 동거리를 입상을 했습니다. 계륵으로 말씀하신 계륵이 닭갈비인가요? 그 4번 관악함성. 요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닭갈비도 먹을 게 있겠죠. 이 누네스 기수의 기용이라면 4번 관악함성 좀 더 끌어낼 걸음이 있지 않을까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 2번 미스터 터너가 있어요. 지난 3월 11일 날 1700m 거리 입상 전력입니다.
자, 이후에 개인도 자상 등으로 공백이 있었고 최근에 6월 달에 복귀 후 최근 두 차례 경주를 펼쳤는데 자, 이번에 직전 1200은 어쩔 수가 없었고 1700m 적정거리라고 보입니다.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2번 미스터 터너인데 백동일 의원 2번 미스터 터너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스터 터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데뷔 초에 이제 17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말 정말 기대주로 판단했던 마필이에요. 정말 크게 클 마필로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기복만 보여줬었고 그리고 개인대 자상 때문에 휴양 다녀온 최근에 두 번의 경주도 이렇게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과거의 잠재력에 비해서의 걸음도 변화도 없고 이번 훈련 성과의 자체 여유감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스터 터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전 변화가 좀 보여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는요. 직전에 현등급에서 동거리 완벽하게 적응력과 검증을 받은 말이죠. 8번 원더풀 럭키를 중심으로 자 후착 도전권들 열어도 언급은 되겠습니다만 자 최선 압축해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 후 직선거리 가장이 1400m 거리, 흐름도 은근히 빠릅니다. 도주 선행마 9번 해우가 있죠. 여태 빠른 말 8번 스타켓도 있고 4번 현무도 빠르죠. 하이페이스 1400m입니다. 자, 직전에 거리 내린 말도 있고요. 승급 전에 거리 늘린 말도 있어요. 다수의 도전 세력들이 혼재합니다. 아주 혼전 경주죠.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상 유리한 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성 만난 말들만 압축하면 적중을 기대할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편성을 만난 말 2번 Yes You Can입니다. 선행 일변도에서 이제는 따라가는 선취입 전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직전 경주의 흐름이 완전히 맞지 않았습니다. 늦춤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 앞선이 경합이 불가피한 편성입니다. 앞선이 무너지면 직선에서 올라올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합니다. 7번 새벽이가 눈에 띄는데 이 도전할 말 중에서는 7번 새벽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도 7번 게이트에서 엄청난 초반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으로 선행을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4코너를 돌고 나서는 주로 절반 가까이를 외측으로 사행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래서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 그래도 버텨내는 굉장히 내용을 뜯어보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선행을 나설 경우에 버텨낼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8번 스타켓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에 대상 경주 강편성에 어쩔 수 없이 좀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거리 일반 편성이라면 여전히 앞선에서 경쟁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안쪽에 있는 1번 신돌격 같은 경우에는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온 말인데 직전 휴양 복귀 전 당시에 상태가 매우 올라갔기 때문에 강토마와 비욘드 리미트란 말과 함께 추천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말이 출발하면서 내측으로 사행하고 연말이랑 충돌하면서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자리까지 못 잡으면서 외곽을 완전히 돌아버리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 앞선 선입권 전개라면 전개까지도 유리해졌기 때문에 좋아진 컨디션으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복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능력 출중하지만 모래 예민한 부분이 강건인 4번 현무, 여기에 스피드 좋은 9번 해우와 10번 도란 아침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편성 만난 2번 Yes You Can을 중심으로 편성 유리한 말만 압축해서 데려가면 적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저 역시도 많은 응원을 해보겠는데요. 너무 많은 말들을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2번 Yes You Can을 가장 중심권에 선정을 해주셨는데 Yes You Can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번 Yes You Can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의 말이기는 한데 참 기복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 기복을 보이는 말, 직전 경주의 페인도 좀 궁금하고요. 직전에도 상당히 인기가 또 많았었고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대비 졸전이었거든요. 이번에 안토니오가 기승한다고 해서 갑자기 선행을 나갈런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 10번 돌아온 아침에가 직전에 저는 뒤집어진 걸음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말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예, 예스유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형 전개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에 적응을 시켰고 약간의 기복을 보인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추입형 전개라는 건 어디까지나 앞선 전체적인 경주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앞선이 경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수가 그 순간적인 어떤 임기응변 이런 걸 발휘해서 앞선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후미권에서 그냥 추입을 해버리면서 늦추입으로 끝나버렸지만 추입력을 발휘하는 모습 역시나 컨디션은 올라와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앞선이 경합을 하면 뭐 어부질이든 아니든 어쨌든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10번 도란 아침의 직전 경주력만큼은 저 역시 매우 놀라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가 10번 도란 아침에가 지금까지 뛰었던 모든 경주 중에 가장 아마 어려운 경주라고 판단이 되고 앞선의 빠른 말들 9번 해우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7번 새벽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른 말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안쪽에 있는 3번 머니트레이 1번 신돌격 이런 말들까지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굉장히 전개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또 최성진 위원님의 의견 그리고 분석된 마번들, 마필들 응원하겠습니다.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뭐 워낙 말씀해주신 마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뭐 한번 현무는 꼭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7번 새벽이, 8번 스타켓, 9번만 해우까지 다 빨라요. 세라킨까지 빠르죠. 새벽이란 마필은 워낙에 성격이 좀 칼칼하다가 좋게 말하면 칼칼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지랄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마필 자체가 워낙에 이제 끄는 게 심하다 보니까 그걸 놔줬을 때와 놔주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큰 마필이기도 합니다. 놔줬을 때 직전 선두력, 결국에 싸워준다라면 현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전의 경주에서 모래를 맞으면서도 입상을 했잖아요. 결국 뒷마을에 있는 마필들 자체가 선행 경합을 해버린다면 유일하게 선이 편하게 나설 수 있는 현무도 이번 경주에서는 가치 있다고 평가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이번 경주에서 사실 4번 현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5도에 마지막으로 배치한 만큼 이 말의 잠재력만큼은 인정합니다. 다만 직전 경주도 제가 중심마로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이 말이 사실 그때 뛰었을 때 야오스마트캣과 그름 손짓대 이 두 마리의 빠른 말이 공간을 멀찍이 도주하면서 띄워주고 이 안쪽의 공간을 이 현무가 아주 잘 들어가서 모래를 안 맞으면서도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따라가는 최적의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에 빠른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들이 모두 행으로 늘어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결국에는 2선 전개를 할 것이고 어떤 말들은 선행 도주성 전개를 할 건데 이 4번 현무 자체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모래를 안 맞으면서 안쪽에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곽 전개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외곽 전개의 힘소모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경주가 좀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번 현무를 이제 모래 맞고 따라가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은 뭐 직전에 인코스 최적 선임으로도 1,400m를 입상했습니다. 단지 출전전이 좀 길어진 게 좌상 병력으로 8주간을 출전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단점이 되겠는데 여튼 4번 현무는 당일 컨디션 체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과연 선행은 어떤 말이 나갈까요? 직전에 오크스베 강공 선행 작전을 펼쳤습니다. 무너졌던 8번 스타켓이 있고 오히려 9번 해우가 승급 전에 부담 중량이 5kg나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원 없이 그냥 선행으로 쏘고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앞선을 한번 지배해 보려는 의지가 높은 선행만은 9번 해우로 보입니다. 9번 해우가 선행 나가면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서 9번 해우가 선행 나설 가능성을 좀 매우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9번 해우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MC 설명대로 9번 해우가 만약에 선행을 나서고 또 다른 빠른 선행말들이 이 해우를 압박하지 않는 제가 판단할 땐 좀 가능성이 낮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뭐 가능성이 약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이번 경주 구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검증의 무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거리도 내렸고 흐름 빠른 레이스에 1,400m는 추임마들이 유리하죠. 2번 Yes You Can을 중심으로 공략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당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당히 난해하게 여러 마리 마필들이 부각을 받을 겁니다. 정확하게
되는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후반부 대격전의 혼전 레이스가 바로 10경주입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 세력들 능력 편차도 크지 않고요. 당일 상태감과 펼쳐지는 전기 양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 10경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4번 파크 삭스가 직전에 야간 경마 타이밍에 흐름 빠른 2200 단거리, 당시 인코스 최적 선입을 타며 막판에 압도적인 걸음 입상을 했는데 당시 1200m 거리였고요. 끝걸음의 여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부터 혀 보정끈과 망사 가면 승인장구 착용으로 약간의 단점, 1% 단점까지도 모두 보완하고 직전에 변화를 보였는데 이번에 적정거리 1,400m 출전을 합니다. 이미 5월 20일 날 동거리를 우승했던 전력이죠. 다시 한번 당연히 연투 기대차 높은 4번 파크삭스 중심권의 마필 강조드리고요. 9번 클린업 보드가 골절 휴양 공백 이후 직전에 완벽한 회복세를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흐름 빠른 1200거리 출발 후 추돌 여파로 흠이 쳐졌습니다만 중반에 압도적인 걸음으로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는 컨디션까지 뚜렷이 회복됐고 병력 여파 벗어난 이 9번 클린업 보드 당연히 늘어난 1,400m 거리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연투 기대치 높은 말로 9번 클린업 보드 강조드리고요. 2번 우원볼트가 데뷔 전에 늦어진 사세한 말이죠. 직전 경주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막판 경합을 이겨내고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에 1,400m 2첫 도전에 나서는 2번 우원볼트인데 코스 이점도 있고요. 부담 중량도 2kg 내려왔고 눈에 쓰기 기수 기용이라면은 3번 머니블레이드도 빠르지만 2번 오히려 우원볼트가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2번 우원볼트의 선행 1승 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10번 청담 제왕이 직전에 동거리 1,400m 아쉬운 3착에 머물렀습니다만 이제는 전개를 자유롭게 앞선에서 풀어내는 장점이 있고 직전에도 선두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3착을 했습니다만 자, 이제는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장점까지 장착한 10번 청담 제왕까지 도전권 가능해 보이네요. 결국 서울 10경주 제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1%의 단점까지도 보완하고 직전에 입상을 했죠. 4번 파크삭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의 추천 경주 강하게 저 역시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파크삭스, 클린업 보드 그리고 우먼볼트 모두 좋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초반에 약간 살짝만 언급해 주셨고 이제 마셨는데 이 마필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3번 머니블레이드라는 마필인데요. 직전에 이제 2개월간의 공백기에서 체중이 불었으면서도 늘어난 1,700인데도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 자체가 인코스 선행이었기 때문이죠. 선행을 나섰습니다. 코너까지 나섰는데 당시 코너 이외에 썬라이팅이 넘어섰을 때 제가를 임기현 기수가 제대로 물려주면서 몰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면서 그냥 고스란히 모래를 맞고 순간적으로 전기가 밀려버렸어요. 근데 모래 맞고도 직선에서 다시 띄워줬죠. 그만큼 탄력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게이트가 더 좋아진 머니블레이드가 선행에 성공하는 조건이라면 설령 선행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모래를 안 맞는 2선에서의 전기라면 이번 경주에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3번 머니블레이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말로 저도 평가를 하는데 이미 1,400m 아주 편한 선행 조건에서 우승 차지한 3월 25일 경주 그때만큼의 이제 일명 말하는 꽃전기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일단 주행 중 아직 고개가 높은 말이에요. 아주 편하게 선행을 받거나 혹은 압박을 받지 않는 선행 조건이면 가능해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2번 우원볼트가 초반 중속 스피드 혹은 최근에 선두력이 워낙에 빠릿해진 말이기 때문에 2번 우먼볼트 때문에 3번 머니블레이드가 편한 선행 조건이 아니고 아직은 고개가 높은 단점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한번 다시금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다소간 좀 약하게 보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의 마번과 매우 동의합니다. 4번 파크삭스, 9번 클린업보드, 여기 2번 우먼볼트까지 완전히 일치합니다. 여기에 이제 MC께서는 10번 청담대왕을 선행마로 봐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만큼은 백동일 의원과 동의하게 3번 머니블레이드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3월 25일 경주도 역시나 머니블레이드가 안쪽 게이트의 이점으로 청담대왕보다 안쪽에서 먼저 선행자를 선점했고 그 이점으로 결국엔 우승을 했습니다. 청담대왕이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3번 머니블레이드가 청담대왕보다는 선행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3마리는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병철 위원님의 그 방송 추천 경주들의 특징을 보면요. 언뜻 보면은 압축 이거 압축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가만히 보면요. 모두 다 거의 비슷한 유형의 말들이 뛰는 경주들을 딱 추천해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언뜻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10번 청담지왕의 선행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1번 정상천마도 선행마고요. 2번, 3번, 4번 난리 납니다. 이 편성은 정말 대다수가 선행마예요. 이 편성을 보시면서 선행마를 딱 이거다라고 선택하셨던 기준이 있는지 혹시 그러면 선행마가 바뀌면서 추천마번이 바뀔 수도 있는지 그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 팁으로 좀 좋은 점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아무래도 기승기수의 어떤 기술을 기용했는지 또한 경주 조건이 얼마만큼 좋은지 게이트가 인 게이트인지 아웃 게이트인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요. 이번 우먼볼트가 승급전에 2km 감량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1,400m 초토전인데 웬간하면은 눈에 쓰기에서도 초반 말머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풀어내는 안토니오 기수와의 그 쌍벽을 이루는 선행 능력 기수인데 이번 우먼볼트가 굳이 외치에 있는 말들에게 선두 자리를 양보하면서 이 늘어난 거리에 응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이 우먼볼트가 최근 경주에서 이제 선행을 나선 조건은 없었지만 이번에 오히려 코스 안쪽에 감량 혜택까지 승급전에서 원 없이 한번 선행 강구 작전을 펼쳐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지적으로는 이번 우먼볼트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이게 여타의 마필들에서 이제 전개가 꼬일 수 있는 말도 있겠고 오히려 10번 청담대왕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가능성을 엿보였기에 자 이번 우먼볼트의 선행 강공 작전에 일단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좋습니다. 10경주는요. 과거 선행 1번도에서 이제는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4번 파크삭스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도전권들 여러 두의 마필이 언급이 됐고 우리 위원께서도 여러 두의 마필 복병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적정거리 1,400m 출전에 의지 강하고 상태감 우수한 그 진카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1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경마의 하이라이트죠. 1등급 장거리 2,000m 레이스입니다. 보는 맛이 있는 경주예요. 자, 이미 1등급 무대에서 장거리 검증 받은 전력도 있고요. 첫 도전 장거리에서 어떤 능력을 보일지 미지수의 능력마다 한도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도전말들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1등급 경주, 11경주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리는 경주 1등급 2,000m 경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위 등급의 2,000m 경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행마의 극단적인 유리함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로 2,000m에서는 선행마의 입상 확률이 굉장히 높은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과연 어떨지 전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직전 경주, 승급전이었던 말들의 선전,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점쳐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승급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9번 와일드 썬더라는 말.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선위권에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말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직전 이 9번 와일드 썬더와 함께 입상 차지했었던 2번 최고머니 직전 승급전이었습니다. 승급전 최외곽 11번 게이트에서 당일 기수도 변경이 되었고요. 그랬던 악조건 속에서도 스페로라는 강선행마 바로 옆에서 응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바 있죠. 다만 최고머니는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두권은 사실 뚜렷한 선행마 없이 혼전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와일드 썬더, 2번 최고머니 두 마리 모두 선행을 나서게 되면 모두 두 마리 모두 다 끕니다. 레이스를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이스를 좀 여유 있게 가져가게 되죠. 유리해지는 말은 8번 다이아삭스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7번 스페셜 러너의 선입이 되겠죠. 자, 이 8번 다이아삭스가 유리해지는 면은요. 사실 8번 다이아삭스라는 말은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닙니다. 2등급에서도 본인이 선행을 나설 수 있다면 선행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말이 바로 8번 다이아삭스인데요. 그동안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지 않았을 뿐 지금처럼 2번 최고먼이나 9번 와일드 썬더처럼 선행을 나서게 되면 오버페이스하는 말들과 함께 2000m를 뛰게 되면 본인은 선행을 나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8번, 2번, 9번이 이끄는 레이스를 7번 스페셜 러너가 함께 따라뛰게 되겠는데요. 관건은요. 8번 다이아삭스는 1900m까지밖에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 상대적으로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지는 않겠으나 2번 최고머니와 9번 와일드 썬더가 직전에 2000m와 입상과 우승을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흐름을 녹록하게 여유 있게 놔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7번 스페셜 러너가 힘 한 배를 용이하게 하게 된다면 직선에서의 역습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 8번 다이아삭스가 이끌었던 이 2000m 레이스를 9번 와일드 썬더와 2번 최고머니가 2000m 거리 경험을 앞세워서 앞서게 된다면 직선에서 어느 시점에서 앞서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거리 경험과 현 등급에서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9번 와일드 썬더의 우승 가능성을 점쳐보면서 2번 최고머니, 8번 다이아삭스, 여기에 여전히 1등급 승급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7번 스페셜 러너의 막판 역승까지 기대를 해보는 2000m 경주였습니다. 네, 박진감 넘치는 1등급의 2000m 장거리 레이스. 김지영이는 항상 그 장거리 레이스를 설명해 주실 때 선두권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선두 선입형 마피를 늘 강조를 해주시죠. 자기 주도 전개가 가능한, 아무래도 앞선에서 자기 걸음, 자기 페이스를 충분하게 지켜나가면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들이 장거리도 너끈히 극복을 해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뭐 2번 최고머니나 10번 무후대제 정도 앞선을 장악해 나가겠지만 이 9번 와일드 썬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거리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마필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도전권들 3두의 마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최성진 의원, 그래도 좀 앞선에서 편하게 나설 수 있는 그 말 한두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도전권 중에 복병 전략이 있네요. 설명해 주시죠. 예, 김정희 의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앞선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최고머니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견이 동의합니다. 직전 경주 사실 좀 무리한 선행이 아니었나, 앞선 전개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이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는데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번 경주도 인게이트, 뭐 선행이든 아니면 선행만 옆에서 따라가든 충분히 1등급에서 경쟁력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언급해 주신 말 중에 다이아삭스, 뭐 이미 능력 검증이 된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2000m긴 하지만 충분히 능력 발휘, 선행 선입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가 김정희 의원께서 언급하신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경합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20번 무후대자나 5번 김옥성 기수의 천적 같은 경우 이런 말들도 사실 앞선에서 얼마든지 빈틈이 보이면 선행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합 상황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 11번 장상 카우보이라는 말, 이 최근에 컨디션 회복된 모습으로 서서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이후에 제가 판단할 때는 더욱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이 올라올 수 있는 추익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2000m, 최근 거의 5년간 서울 2000m에서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추임마가 올라오는 케이스는 앞선이 경합이 아니고요. 그냥 지쳐서 쓰러지면 이제 추위권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선두권이 워낙 느렸을 경우에는 올라올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거운 주로에서 선전을 했었던 11번 장상 카우보이의 자력 추입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말들 9번 와일드 썬더라든가 2번 최고머니 그리고 여기에 7번 스페셜 러너와 8번 다이아삭스까지 선두권에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말들의 전력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온다, 빈틈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승급전에 3번 번개 파이터가 더 무섭습니다. 아예 올라오는 추위권 말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좀 아쉽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김지영 의원님의 분석에 좀 더 근접하게 좀 응원해야 될 것 같네요. 와일드 썬더 같은 경우는 YTM배 때 뛰면서 청담도끼와 이제 그 마필들 외에 강자 틈을 뛰면서도 저렇게 뛰는 걸 보고 이 마필 생각보다 좀 세구나라고 좀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직전 우승이 오히려 우승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 상대 틈은 좀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동의합니다. 다이아삭스 최고문의 선전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전 이번 경주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마필이 4번 오피스분이에요. 어찌됐든 48조에서 거의 대표 마필급의 마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장거리 검증만이 남아있는 전력이고 최근 1400에서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전개가 꼬여서 입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직전은 전개가 꼬인 상황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순발력 자체나 스태미너가 상당히 좋은 3번 오피스문도 2000m 첫 도전이지만 좀 가능성 있게 평가를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오피스문에 대한 평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조금 고민이 되는 말인 것은 분명해요. 잠재력으로 논하자고 한다면 과연 이 말을 섣불리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거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검증이 된 후에 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4번 오피스7 같은 경우는 도입 때부터 48주에 상당한 기대치를 주었던 말이고 기대만큼 잘 뛰어줬던 말이죠. 직전에 1등급 무대 첫 승 달성 1400m 거리. 김지영 의원의 그 설명에 이제 동감을 하는 게 장거리 무대 과연 이번에 이제 실전 검증 무대가 될 텐데 여튼 4번 오피스7은 향후에도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걸음이 있다. 일단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9번 와일드 썬더가 1등급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주고 있는 마필로서 YTM배에서도 그래도 1등급 쟁쟁한 그 실력자들 틈바구니에서도 제법 잘 뛰었죠. 5차까지 했는데 직전에 첫 입상. 자, 이번엔 1등급 무대 중하위권 전력의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에서는 뭐 전개 이점도 충분히 살려볼 9번 와일드 썬더가 되겠죠. 2번 최거머니 게이트 안쪽에 선두 유리한 전개, 7번 스페셜 러너, 8번 다이아삭스. 그렇죠. 8번 다이아삭스도 앞선에서 때에 따라서는 전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입니다. 3번 번개 파이터가 이제 감량 혜택의 1등급 승급전 무대. 최근에는 뒷직선 무빙 선두 작전으로 아주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죠. 네, 결국 서울 11경주 1등급 경주는요. 1등급 강편성 구도 속에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마필이죠. 9번 와일드 썬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과연 이번 경주가 2등급 굿바이 무대가 될까요? 강선행마 3번 횡운골 이번에도 단독 선행으로 보이는데 여태의 마필들 선입권에서 어떤 전력을 선보이며 입상 파트너가 될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만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8마리 단촐한 구도 단거리 스피드형 마필들 추천하고 있는데 제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57회 부증 더 이상 다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3번은 횡운골이죠. 7월 달에 경주 자체에서 1등급 첫 도전 분명하게 외선에서 선행을 갔습니다만 상대 압박이 좀 거셌고요. 그때 3위 이후에 직전 경기에서는 57회 부중을 달고 선행을 성공을 했지만 너무 무거운 압박 속에서 좀 아쉬운 착순길에 머물렀습니다. 최근에 뛰었던 편성들을 압박했던 마필들의 뒷심이 좋았다라면 이번 경주는 다행스럽게 상대들의 전력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힘에 대한 여유가 크지 않은 마필들 사이에서 좀 더 편안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이번의 조건이라면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3번 횡운골의 스피드는 이번 경주는 정말 좀 더 믿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후착 도전권에
복병에서는 온마 전승대세가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쉽게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결국 강급이 됐지만 강급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경주 다시 한번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1200거리에서의 선입력 다시 한번 기대치를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1번과 넌 감동이란 마필이 4월달의 경주에서 외측 기대으로 약간 주의를 받기도 했지만 휘양 이후였던 직전의 경주 가벼운 응수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선행 선입 그리고 최적의 선입도 가능한 1번 넌 감동이야의 전개 조건도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복병권의 세력에서는 6번만 뮤지니의 당일 상태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피드감도 굉장히 좋고 단거리에서는 언제든 자발이 가능한 전력인데 관절염의 여파 때문에 휴양을 다녀오고 직전 경주 이후에 또 부종 때문에 다리 상태가 조금 좋지를 못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당일 상태 조건만, 마필 상태만 크게 나쁘지 않아준다면 단순한 이번의 구도에선 선입 이후에 한 발 충분히 가능한 세력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벼운 상대 구조 속에서 최적의 전제 조건, 의지까지 갖추고 있는 3번 행운골을 필두로 해서 5번마 전승대세, 1번마 넌 감동이야, 6번마 뮤지니의 선전까지 기대를 걸고 있는 오늘의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예,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중심마에 대한 생각이 동일합니다. 저 역시 3번 행운골. 직전 경주는 신의 명령이라는 매우 빠른 스피드형 말이 그것도 1번 게이트에 있었는데 그걸 넘어가서 선행을 나섰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선행 상대마들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판단이고 그래서 선행을 나섰을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버텨낼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언급해 주신 전승대세, 넌 감동이야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 켄터키언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가 심한 외곽 전개, 사실 그게 발목을 잡았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전에 4월 29일 경주에서도 또 외곽 전개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이 말이 예전에 선행이 아니라 선입형 전개로 뒷심까지 발휘하던 말인데 최근에 계속 이 외곽 전개가 발목을 잡았던 부분, 근데 충분히 스피드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따라서 이번에 앞선 보내놓고 차라리 외곽 게이트니만큼 선입 전개라면 뒷심발이까지 가능한 말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선 워낙 편성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우선 저 역시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좀 평가를 했던 부분은 있어요. 재검 때 모습 자체가 워낙에 좀 발군의 스피드를 보였던 모습이라서 어느 정도 직전의 공백전도 좀 가능성 있게 판단을 했지만 아무리 무리한 전개를 펼쳤다 하더라도 저는 꼴등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좀 마필이기도 합니다. 제염의 여파를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차피 선행도 못 나서는 경주고 직전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다면 좀 더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만 꼴등할 정도의 모습이라면 저는 한 번은 더 지켜보고 싶은 마필 판단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12경주가 8두의 단출한 편성이다 보니까 크게 이견이 있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이견이 있고 이변이 발생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 이변을 공략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들죠. 우선적으로 3번 행운골에 대한 평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직전 경주에 이거는 57이라는 부담 중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1등급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말이니만큼 분명히 승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과는 달리 4위에 그치고 말았던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다시 단출해진 편성이라고 해서 좀 더 수월하게 승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번 넌 감동이야가 게이트 2점을 살리는 선행 후 버티기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6번 뮤지니의 선입형 추입, 휴양 이후이긴 하지만 정말 살아난 컨디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뮤지니에게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하정훈 기사의 좋은 호흡 기대해보고 있고요. 7번 켄터키 연인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동일 위원에게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3번 행운골 무시는 못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조금이라도 무너질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네, 또 맞습니다. 무너질 가능성 남겨둬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든 행운골이 가장 좋아하는 전개, 가장 해왔던 전개는 지금까지 최근에 뛰었던 4번의 경주를 포함해서 선행을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행을 나갔을 때 여타의 마필들이 굳이 덤벼서 싸우는 경우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 이번 경주가 행운골에 선행을 가려고 했을 때 안쪽에 있는 넌감동이라든가 나머지 마필들이 덤벼서 싸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선행을 나설 거라면 상대 마필이 타이밍을 잡고 따라갔을 때 회원권은 어떻게든 최선에서 2차 간에 입상하기 위해 노력해 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레이팅 80, 이 목까지 찬 그 마필들이 3번 행운골과 5번 전승대세인데요. 결국 이제 마방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만큼 의지를 보이겠냐가 있겠지만 3번 행운골은 여기서는 당연히 단독 선행이고 9시에 출발하죠. 야간 경마 타이밍.
자, 1등급 무대도 단거리 레이스 주구장창 많습니다. 3호 횡운골 이제는 승급해야죠. 1번 넌감동이와 게이트 안쪽 들어와 선입관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고 5번 전승대세 80 레이팅이기 때문에 3번 횡운골을 인정한다면 5번 전승대세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 12경주는요. 당연히 단독 선행이고 강공상 객전으로 2등급 굿바이 무대가 되기를 바라는 3번 횡운골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마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매경주 입상 도전 가능한 말들은 항상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컴포지션의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죠. 매 경주별 그 입상 가능 마필들을 잘 추려내고도 결국 조합 미스로 아쉬움을 남기는 경주가 다반사입니다. 자, 이번 토요 경마에서는 매 경주 수많은 변수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요. 조합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